말씀하신 것처럼 웰링턴 퀄리티 펀드는 퀄리티, 성장성, 밸류에이션, 자본 수익률 네 가지 팩터를 기준으로 개별 종목을 평가하여 상위 점수를 받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팩터 간의 가중치는 웰링턴이 매크로를 판단하는 지표인 글로벌 사이클 인덱스 GCI죠. 방향성에 따라 조절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일관적인 초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당신의 투자는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나요? 한국투자 웰링턴 글로벌 퀄리티 펀드는 네 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합니다. 퀄리티, 성장성, 밸류에이션, 자본 수익률 이 네 가지 팩터에 부합하는 종목을 바텀업 방식으로 선정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는 글로벌 사이클 인덱스의 방향에 따라 경기 하락 국면에선 퀄리티와 자본 수익률에 힘을 실어 방어하고 경기가 회복될 땐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에 집중의 기회를 잡습니다. 한국투자 웰링턴 글로벌 퀄리티 펀드를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투자 신탁운용 김재덕 차장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빛을 내는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의 퀄리티에 집중하고 동시에 글로벌 경제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웰링턴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뷰를 바탕으로 실제 펀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최지훈 수석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 신탁운용 글로벌 전략운용부 최지훈 수석입니다. 네, 수석님. 웰링턴 글로벌 퀄리티 펀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글로벌 사이클 인덱스, 일명 GCI라고도 부르죠. 그런 모델을 바탕으로 4개의 팩터에 대한 가중치를 주고 시장 국면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GCI가 상승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웰링턴 퀄리티 펀드는 퀄리티, 성장성, 밸류에이션, 자본 수익률 네 가지 팩터를 기준으로 개별 종목을 평가하여 상위 점수를 받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팩터 간의 가중치는 웰링턴이 매크로를 판단하는 지표인 글로벌 사이클 인덱스 GCI죠. 방향성에 따라 조절되는데요. 네 가지 팩터에 25% 동일한 가중치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GCI가 하락하면 경기 상황이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퀄리티와 자본 수익률 팩터에 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GCI가 상승하면 경기 상황이 개선 또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팩터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들어서면서 GCI 모델의 방향성이 꺾여 경제 둔화가 예상되었습니다. 운용팀은 이에 맞춰 퀄리티와 자본 수익률 팩터를 30%로 올리고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팩터는 20%로 낮춰 좀 더 방어적인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 관세 이슈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증시가 하락하였고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펀드 상대 성과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GCI 지표가 다시 반등을 시작하여 6월 이후부터는 다시 각 팩터의 중립 수준인 25% 가중치를 부여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퀄리티, 그 다음에 주주하는 쪽에 비중을 늘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이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립 정도 수준 동일하게 비중을 맞췄고 퀄리티 펀드, 웰링턴 글로벌 퀄리티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지 국가별, 섹터별은 어떤 비중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경기소비재 섹터가 비중 확대되어 있고 IT는 중립, 소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섹터가 비중 축소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이머징 일본, 영국을 비중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섹터나 국가별 비중을 막 인위적으로 조정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비중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바텀업 관점으로 주식에 접근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벤치마크 대비 특정 섹터나 국가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웰링턴 운용팀은 특정 종목의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4가지 팩터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섹터 포지션은 보다 매력적인 기업들의 우선순위가 종합해 보았을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편입이 결정되면 보통 액티브 비중은 벤치마크 대비 1에서 2% 수준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뭐 국가별, 섹터별 비중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 퀄리티 높은 종목들을 랭킹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크 대비해서 1에서 2% 확신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 지금의 비중이 만들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서 유럽이랑 이머징 비중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비중이 줄어들면서 유럽과 이머징 비중이 증가한 것은 투자팀의 유니버스 내 종목 순위 변경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던 미국 기술주 포지션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종목 순위가 하락하게 되었고, 이머징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적정하고 성장률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발견되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비중이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 쪽 비중이 줄었던 게 기술주 비중이 줄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웰링턴 포트폴리오는 지난 3년간 벤치마크와 다른 펀드들 대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대형 기술주 비중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웰링턴은 2년에서 2년 반 동안 미국 대형 기술주들에서 기회를 보았고 AI 및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포지션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관세 역량과 성장률 둔화, AI 거품론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이 일부 반영되면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그 이전부터 GCI의 경제 둔화 시그널에 맞춰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형 기술주들은 2024년 3분기부터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축소되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성장 기회가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IT가 줄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섹터 비중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포트폴리오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빠른 시간 내에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사업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GPU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투자금이 빠르면 6개월 내에 회수된다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관련 지출이 단순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 투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는 보험, 은행, 금융 서비스 등 하위 섹터 모두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은행보다는 유럽 은행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도 경제 개선 흐름 속에서 무난히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퀄리티 측면에서는 유럽 은행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장기간 동안 유럽은 저성장 환경에 놓여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금리가 인상되면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 경제도 점차 회복 중이고 대출 성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금융 데이터 판매, 결제 네트워크 확대 등 여러 부문에서 비즈니스 확장 기회가 열려 있고 이것이 장기 성과에 긍정적일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비중은 늘어났었고 금융 비중은 미국 은행보다는 유럽 은행이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주들보다는 금융 서비스 이런 쪽의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잖아요. 한국투자 웰링턴 글로벌 펀드만의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웰링턴 글로벌 퀄리티 펀드는 90년 전통을 가진 전문 운용사 웰링턴 자산운용이 직접 운용하면서 글로벌 주식을 대상으로 성장성과 퀄리티가 동시에 만족되는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장기적으로 일관적인 초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웰링턴 글로벌 퀄리티 펀드는 기업의 퀄리티를 판단하는 4가지 팩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종목 선정 능력으로 상승장에서는 초과 수익을 창출하고 하락장에서는 우수한 손실 방어 능력을 추구합니다. 또한 특정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고
글로벌 사이클 인덱스에 기반하여 팩터 간 배분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시장 국면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알파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크로나 테마를 쫓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일관된 초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운용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갈 투자자분들께 추천할 펀드라고 생각합니다.